아빠가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더니 처음으로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미국 딸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스튜디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방청석 여기저기서 조용한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도대체 한국 드라마가 무엇이기에 수십 년을 감정 표현 한 번 없이 살아온 미국 아버지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요?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고백을 들고 온 3명의 미국 딸들이 함께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온 에밀리, 뉴욕에서 온 사라,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온 제시카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 한국 드라마가 자신의 아버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먼저 에밀리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에밀리는 텍사스 출신의 29살 직장인입니다. 아버지는 퇴역 군인으로 37살 동안 감정 표현이라고는 거의 없이 살아온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에밀리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항상 딱딱하고 말수가 적고 안아주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2년 전 에밀리의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면서 아버지가 혼자 집에 남게 됐습니다. 심심함을 달래려고 넷플릭스를 보기 시작했는데 우연히 추천 알고리즘이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띄워준 거예요. 처음에는 자막 보는 게 귀찮다고 했답니다. 외국 드라마는 안 본다고 했죠? 그런데 첫 화를 틀었다가 그냥 계속 봤습니다. 에밀리가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서 눈을 빨갛게 만들고는 화면을 보고 있더랍니다. 우는 거 들키기 싫어서 고개를 반대로 돌렸지만 이미 늦은 거잖아요. 방청객들 사이에서 웃음과 감탄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37년을 울지 않던 아버지가 드라마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에밀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버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요. 밥을 같이 먹자고 먼저 말하기 시작했고, 오늘 어땠냐고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느 날 밤 에밀리가 퇴근해서 피곤하다고 소파에 쓰러지자 아버지가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줬다는 겁니다. 에밀리는 이 대목을 말하다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손으로 눈을 훔치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등을 두드려준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라고요.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히고 계셨죠?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 드라마였을까요? 미국에도 감동적인 드라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 드라마가 이 아버지들의 마음을 열었을까요? 심리학자 마이클 첸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답니다. 한국 드라마에는 서양 콘텐츠에서 찾기 어려운 특유의 감정 문법이 있다고요. 효도, 가족 간의 희생,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랑의 방식이거든요. 미국의 감정 표현이 직접적이고 언어적이라면 한국 드라마의 사랑은 행동으로, 희생으로, 눈빛으로 전달됩니다. 그게 오히려 말수 적은 아버지들의 언어와 맞닿아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말 대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 감정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서서히 그들의 껍질을 벗겨낸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뉴욕의 사라입니다. 사라의 아버지는 사업가였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딸의 생일을 잊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사라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늘 일이 먼저였습니다. 사라가 아버지에게 드라마 SKY 캐슬을 보여준 건 순전히 화제작이니까 한번 보라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이틀 만에 20부작을 다 봐버린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라마를 다 보고 난 아버지가 사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밤 11시였다고 합니다. 사라야, 아빠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라는 말로 시작하는 전화였죠. 그 전화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SKY 캐슬 속 아버지 캐릭터를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성공만 쫓느라 진짜 중요한 걸 놓쳤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사라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고 방청석의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코 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한국 드라마를 본 것보다 그 드라마에서 자기 모습을 본 게 기적이었어요. 라고요. 세 번째 주인공은 캘리포니아의 제시카입니다. 제시카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요리에 눈을 떴거든요. 밥 한 번 제대로 차려본 적 없던 분이 갑자기 한국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계기는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였습니다. 요리 장면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직접 만들어 봤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계란말이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된장찌개에 도전했고요. 레시피 영상을 찾아가며 혼자 다 했습니다. 제시카는 어느 주말 아침에 일어났더니 집에 뭔가 냄새가 나더랍니다. 아버지가 한식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역국이었어요. 그것도 제시카 생일에 맞춰서. 아버지가 한국어로 생일 축하한다고 했는데 발음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제시카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한국어였다고 했습니다. 방청석이 웃음과 눈물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박수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 세 명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글로벌 소셜미디어에서 아버지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달라졌다는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문화 장벽을 넘어 가족 관계를 치유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연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미국 텍사스 대학교 미디어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를 정기적으로 시청한 가정의 64%에서 가족 간 대화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에게서 이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하네요. 이유가 뭘까요? 한국 드라마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울어도 되고 슬퍼해도 되고 사랑한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 모습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감정의 언어를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새 아버지들에게도 한 가지씩 물어봤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무엇을 배웠냐고요? 에밀리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려면 감정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감정을 나눠야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사라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쌓은 것들이 아니라 내가 남긴 관계들이 내 인생이더라고요. 제시카의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 너무 맛있잖아요. 요리하면서 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좋아요. 방청석이 큰 웃음과 함께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자, 오늘 세 딸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굳어버린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감정, 가족을 위한 희생,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이것들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아버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뿐이겠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드라마 한 편 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 편이 당신의 가족 이야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에밀리와 사라와 제시카, 그리고 그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따뜻한 용기가 됐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